자, 대성 22에서 27번 해볼게요. 자, 요 놈에서는 우리가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가장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잘 좀 체크 좀 해주시고. 한승아 이거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일부러 그런 거 알지? 나 한승아한테 갚지. 한승아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나 작품의 성산별곡을 먼저 하기 시작해 볼게요. 자, 거기에 정철의 성산별곡이 나오네. 자, 6, 9월 패턴, 고전 시가 패턴을 봤으면 6, 9월에서 6월 달에는 EBS랑 정확히 일치된 게 나왔고요. 조우사. 그 다음에 9월에서는 EBS와 일치되지 않고 작가 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또 요건 작가 연계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성산별곡 해볼게요. 이거는 가사니까 당연히 서사분사 결사로 가겠죠?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조금 자세히 세분화하기 위해서 서사분사 결사를 좀 나눠서 가볼게요. 조금씩 좀 더 서사를 좀 더 나눠볼게요. 서사 1, 서사 2 나눠볼게요. 자, 성산별곡은 이 성산에 누가 살고 있냐면 김성원이라는 애가 살고 있어요. 김성원이 정자를 짓고 살고 있는데 정철이 거기에 같이 지금 머물러요. 그러면서 경치를 감탄, 와 멋있는데 하면서 야 이걸 만든 놈 누구야? 김성원. 야 얘가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얘 삶과 너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서사 2는 서사 1. 자, 지나가는 손님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나가는 손님은 누굴 얘기하냐면 얘가 정철입니다. 얘가 잠깐 여기에 머문다고 그랬잖아. 그죠? 지나가는 손님이 사실은 정철이야. 정철이 시경정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시경정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시경정 주인은 시경정이 정자야. 정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김성원입니다. 김성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무슨 생각을 뭘 얘기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러면 질문의 내용이 뭐냐? 질문에 야, 세상도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나가는 손님 정철의 입장은 세사가 나쁜 게 아니야.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훌륭한 게 많은데 너는 왜 굳이 이런 강산에 살지? 그런데 왜 강산에 살고 있는 이유가, 사는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곳에 있지? 왜 이곳에 사니?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산이 얘는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야. 강산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세상도 되게 좋은 게 많거든? 근데 왜 너는 왜 굳이 광산에 있냐? 광산이 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다시 서사 2. 서사 2. 됐지? 이쪽 있지? 예. 그러면서 내 스스로 대답을 얻습니다. 지금 현재 시경정 주인인 김성원이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합니다. 세상 좋은 게 많은데 너는 왜 강산에 있는 거야? 왜 그러지? 가만히 이렇게 구경을 해봤더니 하늘의 구름이 아주 자유스럽게 가는 거야. 누가 말리는 것도 없이 한가하게 구름이 이렇게 시경정 주인의 구름이 지나갑니다. 이게 마치 누구와 같이 가냐면 이게 바로 저렇게 누구의 걸림돌 없이 한가하게 다니는 게 바로 주인의 모습과 같구나. 주인은 누군데? 이게 김성원이겠죠? 김성원. 이렇게 얼매임 없이 한가롭게 지내고 싶어서 여기에 왔구나. 스스로 대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정자 주변, 그죠? 시경정 정자 주변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정자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곳이 바로 뭐냐면 신선이 살고 있는 선간이 아닐까? 신선의 세계가 아닐까? 신선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극칭찬을 합니다. 정자 주변이 마치 신선이 머물고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곳이요. 극칭찬. 자, 그 다음 분사해 볼게요.
자, 정철의 성삼별곡을 조금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EBS에서 최초의 가사가 뭐냐면 정극인의 상춘곡입니다. 그 상춘곡의 영향을 받아서 온 게 뭐냐면 면왕정가 다음이 성삼별곡이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상춘곡의 영향을 받아서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성삼별곡 쓸까? 자, 정극인의 상춘곡이 우리 EBS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송순이 면왕정가를 써요. 면왕정가를 쓰지요. 그래서 상춘곡은 봄만 나오지만 면왕정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잖아. 얘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작품이 뭐냐면 정철의 성삼별곡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언급합니다. 원래 가사 시작할 때 정극인의 상춘곡은 봄만 얘기했는데 이제 가사들이 송순의 면왕정가를 봤더니 그 자연이 아름다운 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후에 쓰는 사람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면서 씁니다. 자, 그럼 우리도 본사에서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을 나눠볼게요. 춘사, 봄노래. 자, 춘사에는 뭐가 있냐면 봄노래 산옹, 산에 사는 할아버지, 그죠? 산옹이 뭐 하냐면 외씨를 기른대요. 외씨 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사실은 산옹은 내 눈에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여기 외씨 같은 거 뭐라면 오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어. 누군가 키웠을 거 아니냐. 그게 누가 했어? 산옹이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누군데? 김성원이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와 좀 비슷하냐면 중국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오이씨 또는 외씨를 길렀던 그 기록이 있어요. 이거 마치 청문고사를 보는 듯 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청문고사. 그러니까 이거는 청문고사니까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냐면 봄새 경치에 뭐냐면 방초, 향기로운 풀이고요. 주인데요. 방초주는 풀섬, 강물 위에 풀섬 정도 해볼까? 얘는 강물 위의 풀섬, 풀이 무성한 섬 정도. 당연히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겠죠. 지금 전체가 뭐였냐면 시경정 정자 주변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그 만든 놈이 아름답기 때문에. 만든 놈이 누군데? 김성원 참 대단하군요. 이런 얘기야. 자연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면서 김성원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게 이놈이라고요. 이게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하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중국의 청문고사와 나오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요. 오이 같은 게 막 자라는데 환상이야. 그 다음 뭐냐면 강물 위에 풀섬이 있는데 여기도 멋져요. 이런 얘기가 바로 봄노래네. 그 다음에 춘하 추동으로 갈 거야. 하사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 거지? 파란색이냐? 파란색을 조금 더 간다고? 빨간색까지. 자, 여름도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겠죠, 여름에. 여름에는, 여름하면 어떻게 해서 따뜻하니까 졸음이 많이 오잖아. 근데, 꾀꼬리 소리. 너무 아름다워요. 꾀꼴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잠에서 깹니다. 내가 나름대로, 여름에 풋잠에 들었어요. 그죠? 풋잠에 들었는데, 그 싫다는 얘기 아닙니다. 꾀꼴 하면서 그 소리에 깹니다. 그 깨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공중에 솟은 난간이 있어요. 공중 솟은 난간. 이거 뭐냐면 어떤 거 생각하시냐면 호수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가운데 정자 있는 거 있잖아. 그죠? 그 가운데 정자. 그래서 여기 정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뭐냐면 물고기가 지나가는 거야. 와우,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네.
이 난간에서 뭐 하냐면 구경합니다. 뭐 온갖 고기들이 있는데 그놈을 구경하는 거야. 그 경치가 장난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야. 꾀꼬리 소리 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쳐다봤더니 물고기 한가하게 흘러가고 있지. 와, 멋진데? 그럼 이렇게 자연이 멋지다는 거, 그 만든 놈이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김성원 예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홍백연 연꽃인데요. 홍색, 그 다음에 백색 연꽃들이 핀 거야. 지금 물 위에 정자 위에 있는 거잖아. 물고기 흘러가고 있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홍색, 그 다음에 백색 연꽃이 활짝 펴 있습니다. 근데 그 꽃만 핀 게 아니라, 와, 거기에 향기까지, 코까지 자극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에서 향기까지 딱 있다 보니까, 야,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해야지. 진리 탐구하기가 딱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김성원이 똑똑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리 탐구는 뭐냐면, 그 본문에서 태극을 연구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태극이라고 한다면, 그 기상청, 요즘 말로 하면 기상청, 별, 달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런 공부. 그 다음에 옥자래요. 옥자는 옛날에 그 글을 써놓은 거, 그죠? 중요한 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읽기 딱 좋은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역시 대단히 좋은데. 그 다음 하나 더. 자미탄이 하나 나옵니다. 자미탄은요, 냇물입니다. 탄자는 냇물이야, 냇물. 그러니까, 냇물, 식영정 주변 내변. 식영정 주변 냇물. 주변 냇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냇가. 그런데 그 냇가니까 당연히 물결은 잔잔한 건 기본이죠. 물결 잔잔하겠지. 냇물에 파도가 치는 거 봤어요? 없죠. 물결 잔잔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뭐냐면 오리들이 태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러기, 백구가 쫙 날아가고 있네요. 이것이 뭐냐면 백구의 한가함. 백구의 한가합니다. 아주 한가로운 모습. 한가롭다는 건 여유로운 이런 모습이겠죠. 이게 마치 뭐야? 이게 마치 다 뭐냐? 누구와 비슷한 거야? 저런 한가로움. 바로 김성원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긍정. 결국 자연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하냐면 다 풍요로운 마음, 그 다음 공부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어떤 욕심 없고 한가로운 모습. 이게 다 누군데? 김성원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추사, 가을. 자, 가을하면 대표적인 나무가 오동나무거든요. 오동나무 사이로 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와, 너무 아름다워요. 오동나무 사이에 달이 떴어요. 사이에 달이 환하게 떴는데, 이게 달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당연히 임금 이런 거 떠올릴 거잖아. 마치 뭐가 떠오르냐면 광한전. 달나라에 있는 궁궐이 떠오릅니다. 결국 요거 오동나무 사이에서 달이 아주 아름답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뭐처럼 보여? 바로 달나라에 있는 궁궐. 임금도 생각나고 이런 얘기가 보죠. 그 다음에서 내가 이제 가을에 이제 배 타고 움직입니다. 조대는 낚시터입니다. 낚시터에서 배를 타고 내가 쭉 이동해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가야지? 이거 아니고 낚시터에 배가 있더라고요. 배를 하나 딱 탔더니 그냥 흘러 가더라고. 한가하게 흘러가는 거야. 낚시하러 가고 이런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냐면 용추계곡까지 갑니다. 용추계곡. 자, 근데 용추계곡은 어떤 본문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용의 소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상관없어. 거기가 용추계곡입니다. 어떤 문학작품에서는 그걸 해석을 해줘서 용추계곡이라고 써주고 어떤 거는 그냥 용의 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배를 타면서 한가롭게 둥둥 떠가고 있는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둥둥 떠가는데 목동에 피리 소리가 납니다. 목동에 피리 소리가 나는데 그 분위기가 아주 운치를 더하는 거야. 얘가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 배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음악까지 흘러나오고 좋아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긍정이죠. 한가하게 배 타고 이제 흘러가는데 야,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거 너무 잘 어울려. 너무 행복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늘 한번 봅니다. 이제 흘러와서 자, 오동나무 사이에 달을 한번 딱 보더니 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배 타고 가서 쓱 흘러가요. 그럼 다시 한번 달을 봅니다. 달을 봤더니 구름이 거친 달입니다. 구름에 거쳐버렸어요. 그 달만 있는 거야. 거기에 또 아까 당연히 물결 잔잔하겠죠? 그게 잘 어울리는 거야. 그 다음 거기에 또다시 플러스 뭐야? 소나무에 걸린 달.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아름답네. 가을은 결국 뭐야? 달이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인가 봐.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면왕정가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쭉 언급됩니다. 그래서 면왕정가부터 그런 게 언급되면서 성산별곡으로 계승됐고요. 나머지 작품들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죠. 3인곡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잖아. 자, 동사 겨울이니까 당연히 뭐가 내서 눈이 내리겠죠. 눈이 펑펑 내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온갖 꽃을 다 내려 만수철림. 그러니까 많은 물과 그 다음에 수풀림이죠. 그 산과 물을, 강과 산을 다 덮었어요. 만수철림을 꾸몄대요. 근데 그 눈이 모든 걸 꾸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눈 내린 곳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누구야? 이제 산홍에게 당부합니다. 산홍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할 거냐면 남에게 떠들지 마라, 알리지 마라, 나만 즐겼으면 뭐 이런 겁니다. 자, 남들에게 떠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재밌다니까 멋지다라는 얘기의 다른 말이겠죠. 다른 표현이겠죠. 너무 멋지니까 나만 즐겼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라고요. 자, 이제 결사. 자, 나는 지금 식영정 주변, 즉 산속에서 나는 뭐 하고 있냐면 책을 쌓아두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쌓아두고 뭐 하고 있냐면 독서를 하고 있어요. 무척 행복합니다. 그 독서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시끌시끌한 데가 아니라 주변 경치 좋지. 거기다 음악까지 흘러나오지. 그죠? 아까 목동 PD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 거기다가 어떻게 써요? 책을 읽으니까 공부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성산에 묻혀 사는 주인은 김성원이겠죠? 얘가 바로 뭐 하는 놈이다? 바로 장공의 학과 같은 게 아니겠냐? 저 높은 하늘에 뜬 장공의 학일 테고 얘가 바로 뭐냐면 진짜 진선이 아니겠소. 이게 누군데? 얘가 바로 김성원이네. 그러면 이거는 자연을 예찬하는 듯 하면서 김성원을 예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죠? 김성원 대단한데 뭐 이런 얘기가 담긴 게 요 놈이었습니다. 일단 좀 쓰고 자, 있는 부분 한번 슬쩍 볼게요. 맨 처음 부분이다.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얘가 누구라 했어? 정철이라고 그랬죠?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식영정 주인이 김성원입니다. 서사 첫 번째죠. 그죠? 지나가는 손님이 뭐해서 식영정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인생 세간에 좋은 일이 많건만은 인생 세간 여기서는 동그라미야. 그죠? 좋은 일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통 상충곡 보면 어떻게 써? 살림에 묻혀있는데 뭐 세상이 너무 싫다고 그랬잖아. 세상 부정이잖아. 얘는 긍정이야. 그 좋은 거 많은데 어찌 강산을 갈수록 좋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 아니 나오십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필기한 거의 서사 1. 그 다음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대나무 평상에 자리 보아 잠시 올라앉아 어떠한지 다시 보니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동그라미죠. 하늘에 떠있는 구름 아주 한가롭고 평화롭고 뭔가 얼베임 없이 떠가다니고 있습니다. 절벽에 집을 삼아 나가는 듯 들어오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가? 주인과 어떠한가라는 말은 주인과 같지 않은가 이런 말이야. 주인과 똑같아요. 푸른 시냇가에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들러있으니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어 있는 듯 펼쳐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 중략 됐고요. 그 다음에 중략 밑에는 동사의 맨 끝부분입니다. 본사에서 동사의 맨 끝부분.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산홍에 당부하는 여기가 실려서 여기 산홍에 이 부귀를 남들에게 떠들지 마오. 여기서의 부귀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겠지. 옥으로 만든 듯한 은밀한 세계를 찾을 리 있을세라. 속세 사람들 오면 복잡해. 나만 즐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홍에게 당부하는 요 마지막 부분이 실렸어요. 그럼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결사겠죠? 읽어볼게요. 산중에 벗이 없어 책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려 헤아리니 책 읽고 있네. 성현도 많고 호걸도 많습니다. 어떤 책은 성현에 나오는 책도 있고요. 공자, 맹자 이런 거 있고요. 어떤 책은 뭐 호걸도 많나 보죠. 뭐 이순신 뭐 이런 거 나온 책을 읽었나 보지. 하늘이 생길 때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이 흥했다 망했다 한가.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아주 흥났다. 나라가 후 높이 올라갔다. 나라가 후 내려갔다. 이런 게 많이 보이나 봐.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습니다. 기산의 늙은 고불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중국 고사 중에서 관직 좀 해볼래? 더러운 얘기 들었네. 이거 있잖아. 기산, 허유, 그게. 귀는 어찌 씻었지? 박소리 떨쳐내니 조장이 가장 높구나. 그 밑에 조장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인심의 낫 같아서 볼수록 새롭구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합니다.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만큼 익었습니까?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술 먹었어. 마음에 맺힌 시름을 적게나 하리로다. 시름이 잊어졌어. 검은 고추를 얹어 풍입송을 타잡구나.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즉 내가 여기 주인이 된 듯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담은 게 요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지원의 능양시집선에 우리 EBS의 박지원 작품들이 꽤 보였죠. 그죠? 수레제도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수레제도 그것도 있었고 통곡할 만한 자리 이것도 박지원이 있었죠. 그죠? 자, 요놈 한번 볼게요. 요놈 박지원의 능양시집선에 자, 능양시집서라는데 자, 능양이라는 애는 우리가 제시문 읽다 보니까 나왔는데 박지원의 조카입니다. 얘는 박지원의 조카야. 조카. 그래서 누구냐면 박종선입니다. 박지원의 조카 박종선을 얘기하고요. 박종선의 호약. 얘의 호가 능양입니다. 능양. 그런데 이 박종선은요 서자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관직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대요. 아마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했지 않았을까. 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많은 관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놈은 자 우리 구분할 거. 자,
세상을 모두 다 통달한 달관한 자. 모든 걸 다 아는 똘똘이 달관한 자, 똑똑한 자. 그거와 속인을 비교합니다. 속된 사람. 속된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달관한 자가 초긍정, 긍정의 사람이고요. 긍정의 사람이고, 속인이 부정의 사람입니다. 왜냐면, 즉, 능양시집서의 박지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입견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써? 학문의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일 자세를 하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색깔에 까마귀 하면 검은색 이러면 학문의 발전이 없다고요. 검은색 해도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햇빛이 너무 비치면 때로는 그게 푸릇푸릇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선입견에 갇혀 있으면 검은색 하면 더 이상 학문의 발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문을 할 때 마음을 놓고 그다음 받아들일 자세를 하라는 게 이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관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문일지십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한자라면 문일지십 뭐 이런 건데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말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래요. 그 말을 풀으면 하나를 들으면 그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1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2, 2구나. 이렇게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야? 그렇다면 물 한 바가지 더하면 물 한 바가지면 더 큰 물 한 바가지일 텐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냐면 관련된 10가지 형상을 떠올린대요. 자, 관련된 10가지 형상을 떠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유롭게 생각해야 돼요. 자유로운 사고와 하나로 딱 고정되지 않아요. 자유로운 사고와 열린 마음이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린 마음. 이게 바로 뭐냐면 학문하는 자세야. 즉 박지원은 당시 사대부, 성리학을 하는 사대부들은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고 열린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만 고집해? 성리학만 옳아요.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우리 수레제도, 박지원의 수레제도에 보시면 어떻게 써요? 걔네들이 어떻게 써? 수레가 들어올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지네만 옳다고 얘기하잖아. 그거를 또 한번 비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속인들은 어떠냐면, 얘네들은, 아는 세계만을 고집하여 이해합니다. 이해하려고 해. 아까 얘는 하나를 들으면 관련된 걸 여러 가지 끌어오는데 얘는 내가 아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평생 오리만 봤어요. 오리의 짧은 다리야. 이게 내가 아는 인식입니다. 그죠? 아는 세계야. 내가 평생 경험해 본 건 오리는 짧은 다리를 가져. 새같이 생긴 놈들은 다리가 짧은 놈만 봤어요. 그런데 뭐를 갑자기 보냐면 뭘 봐? 학의 다리를 봅니다. 학의 다리를 보는 순간 어떻게 써? 안 돼. 다리는 짧아야 되는 거지. 저게 길면 위태로워.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요? 위태롭게 생각해요. 아는 세계를 바탕으로 해석하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안 돼. 근데 이런 건 위태로운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어? 자유로운 사고와 열린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으라고요. 얼른 쓰시고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자, 하나의 꼴, 우리말로 하면 꼴, 한자로 하면 형상입니다. 형상 또는 또 줄이고 싶으면 형태 할
형. 하나의 꼴에는 하나의 형태, 하나의 형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하나의 꼴에는 반드시 뭐냐면 수많은 태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꼴에는 수많은 태가 존재한다. 하나의 형상에는 수많은 태가 모양이 존재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이라고 쓸게요. 철수하면 또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철수는 상황에 따라서 또라이도 되고 효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뭐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 뭐도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딱 고집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의 꼴에는 수많은 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얘는 뭐냐면 모습이 다양하다고. 모습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색입니다. 하나의 색. 지금 뭐냐면 색깔이겠죠? 색깔. 하나의 색. 색깔이겠죠? 하나의 색은 검정색. 까마귀는 검정색. 이러지 말라고요.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수많은 광이 있습니다. 수많은 광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의 광은 바로 뭐냐면 빛깔이죠. 다양한 빛깔. 검정색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검정색이 여리게 보일 수도 있고 빛이 강하면 거의 흰빛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다양한 상황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나의 꼴만, 하나의 색만 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것으로만 인식하는 애가 있어.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속인의 관점이야. 얘가 속인의 관점입니다. 속인들은요, 자신이 아는 세계에서만 모든 걸 평가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의 형상이 있고요, 하나의 색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대로만 해석하는 거야, 요게. 그런데 저 달관한 자는 하나를 봐도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졌다 했잖아. 결국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하나의 꼴을 봤지만 수많은 태와 수많은 광, 수많은 빛깔을 고민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누구냐? 얘가 달관한 자의 관점입니다. 달관한 자의 관점이라고요. 요게 전체 얘기입니다. 벌써 여기 말고 이렇게 느리겠어? 됐나? 한번 좀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슬쩍. 다입니다. 다. 달관한 자에게는 괴이한 바가 없으나 이상한 게 없어요.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럼 달관한 자 동그라미 속인 세모치자. 이른바 본 것이 적고 보니 괴이한 것도 많게 되는 겁니다. 즉 본 것이 적다라는 건 식견이 좁은 사람 있죠. 식견이 좁은 사람. 즉 속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달관한 자라 해서 어찌 사물마다 다 찾아 눈으로 꼭 보았겠습니까? 달관한 자가 경험치가 많고 속이는 경험치가 작고 이런 것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볼 수는 없죠. 모든 것을.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눈앞에 그려보고 문일지십. 열을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에 상상해보니 1000만 가지의 괴기합이란 도리어 사물을 잠시
잠시 붙은 것이며 자기 자신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자유로운 사고와 열린 마음이 가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이게 뭔데? 당시 성리학자들아 이렇게 좀 살라고. 따라서 달관한 자는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로워 사물에 응수함에 무궁무진합니다. 반면 본 것이 적은 자, 이게 세모겠죠?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가 범따하고, 즉 백로가 자신이 경험한 세계야. 새는 흰색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는 검어. 얘에 맞춰서 선입견에 맞춰 해석하는 거야. 오리를 기준 삼아, 역시 오리가 내가 경험한 아는 세계죠. 그걸 통해서 학의 다리가 길어 위태롭게 여깁니다.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괴이할 것이 없는데 혼자 공연히 화를 내고, 왜냐면 본 것이 없으니까 나만 맞아 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가지라도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에 흠잡습니다. 즉 이게 뭐야? 당시 성리학자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성리학자들이 자신이 배웠던 성리학과 조금만 틀리면 다 나쁘대요. 다 안 된대요. 까마귀를 보라. 그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후련 옅은 금색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반짝입니다. 깃털에 햇빛이 비치면 자주색으로 솟구치고 눈에 어른거리다가 이미 비치색으로 바뀝니다. 그런즉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고 불러도 괜찮은 것이고 그저 까만색이지만 푸른빛이 나니까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괜찮은 것입니다. 저것에는 본디 정해진 색이 없거늘 저것을 보는 사람이 눈으로 먼저 그 색을 정해버렸습니다. 선입견에 입각해서 판단한다고요. 어찌 다만 눈으로 정할 것뿐이겠습니까? 심지어 보지 않고도 먼저 마음으로 정해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나의 조카 종선의 자는 계지인데 시에 뛰어났습니다. 한 가지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어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됨직합니다. 성당시대의 시인가에서 보면 호련히 한위시대의 시체가 되고 또 송명시대의 시체인가 했더니 가까스로 송명체라고 말하려니 어느덧 다시 성당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아하,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죠? 까마귀를 비웃고 학을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이미 심합니다. 왜 까마귀를 비우냐면 내가 본 건 백로밖에 본 적이 없거든. 왜 학이 위태롭다고 했냐면 오리의 다리밖에 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성리학을 하는 애들이네. 그러나 계지의 정원에 있는 까마귀는 홀연 붉었다가도 홀연 푼색을 띱니다. 새 속의 무식한 자들은 미인을 재개하는 이나 잘 빚어진 인형의 틀에 가만히 고정시키려고 하지만 틀에 고정시킨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사고를 바뀌지 않는 거야. 내가 아는 세계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거죠. 미인의 춤 사이와 걸음걸이는 하루게 다르게 경쾌하고, 그죠? 미인을 하나로 고정할 필요가 없어. 미인의 춤 실력이 바뀌면 다른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고정하면 안 된다고요. 오묘해집니다. 또한 미인의 머리를 부여잡고 우는 일과 이를 앓으며 찡그리는 일에도 모두 나름의 그 맵시가 있습니다. 그 맵시가 바로 뭐냐면 요거 요겁니다. 속인들의 노여움이 하루하루 불어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속인들은 왜 노여움이 불어나냐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죠. 미인이라는 건 내가 규정한 미인의 상이 있는데 다 다른 애들이 나오니까 다 화내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게 아닌 건 다 잘못했다고 하니까. 세상에 달관한 자들은 적고 속인들만 많으니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것이 옳으리라. 그러나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자꾸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기득권 유지하는 애들이 자꾸 떠드는 거야. 아하, 연암 노인이 연산각에서 씁니다. 조카 얘기를 보면서 써요. 이런 얘기였네요. 자, 그 다음에 권호문의 한거 18곡이 슬쩍 나왔네. 오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비록 못 잃어도 임천이 좋습니다. 아하, 임천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동그라미겠네. 임천은 수풀 임자에 샘천자니까 그냥 자연이겠지, 자연. 자, 일단 권호문의 한거 18곡. 권호문의 한거 18곡이라고 하네. 끊으면 이렇게 끊으면 18곡이죠. 한가로 한자, 살다 거자입니다.
한가롭다. 그 다음에 얘는 살다 거자입니다. 한가롭게 사는 것을 18곡을 썼나 보죠? 그죠? 그러면 삼수부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임천은 라는 건 자연이고 자연을 지칭하는 말이고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동글동글이겠지? 무심어조. 무자 나오면 무조건 욕심 없다는 거죠? 욕심 없는 물고기야 새는 저절로 한가하답니다. 이곳에 뭐가 있어요? 바로 욕심 없는 무심 어조들이 있는 겁니다. 한가롭게. 조만간 세사를 잊고 너를 쫓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요 반대가 바로 뭐야? 세사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 세사는 무심하지 않은 곳이죠. 욕심이 있는 건가 봐. 조만간 너를 쫓는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세사에 있는 겁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네. 그 다음에 13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한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나무 문 걸어 닫고 달빛 아래 누웠더니 세상에 띠클 같은 마음이 털끝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달빛에 누워서 한가한 거지. 여기에 있으니 어떻게 써? 한가로움입니다. 한가로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요? 동글동글이겠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뭐가 들어올 수가 없어. 세상에 티끌 같은 게 볼 수 없어요. 세상에 티끌 같은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 그 다음 15수. 주색을 쫓자 하니 술, 색, 여자. 선비의 일 아니고 그거 안 돼. 부귀를 구하자고 하니 그건 내 뜻이 아닐세. 두어라. 어부목동이 되어 고요한 물가에서 놀 거야. 나는 물가, 즉 여기가 자연이죠. 자연. 여기서 노는 걸 좋아하지. 속세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색이라든가 술과 여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부귀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요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이것에 뭐한다?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 행장유도하니. 행장유도 해석 보니까 나서서 일을 행하는 거, 즉 관직생활. 그 다음에 들어가 숨는 일이랍니다. 즉 자연의 은거. 그죠? 관직생활, 자연의 은거. 하니 버리면 구태여 구하랴. 나 관심 없어요. 산지남 수지복. 산에 살고 물에 놀고 뭐 이런 거대. 남쪽 산 북쪽 물에서 논다 이런 얘기야. 병들고 늙어나는 자연에서 있었군요. 그러면 이건 좀 복잡하네. 16수에 봤더니 자, 행장유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행장유도라는 건 자연에 은거하는 것이 있고요. 자연에 은거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써? 속세에 진출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에 은거하는 게 있고 속세에 진출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산지남 수지북에 병들고 늙었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화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화자는 지금 자연의 은거를 선택했죠. 화자의 선택은 바로 그 중에서 자연의 은거를 선택했습니다. 누가 회보 미방하니 오라 말라 하겠느냐. 밑에 봤더니 뛰어난 인재가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은둔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선택한 게 바로 얘가 뛰어난 인재지만 그래서 미방하고 있대요. 뛰어난 인재지만 나는 뭘 선택하고 있어? 자연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네요. 됐죠? 그러니까 요게 내 선택이 옳아요. 이런 거네. 다시. 행장유도라면 자연에 은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속세에 진출하는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뭘 선택했냐면 자연의 은거를 선택했대요.
그러면서 뭐야? 회보미방이라고 했어요. 회보미방이 뭔가 봤더니 뛰어난 인재가 은둔하여 있다 알겠죠? 결국 내 선택은 자연의 은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앞타임에 있었던 사람은 문제를 풀었었고요. 뒷타임에 온 사람은 22에서 27을 지금 풉니다. 지금 풀어. 그 푸는 동안 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